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이번 연말은 사실 올해를 정리하는 식으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이 신생아 특례라고 하는 아주 굵직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하고는 넘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또 어쨌든 저희가 대구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제 영상을 또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거의 다 대구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구에 맞춰서 어떻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까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부터 출산 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 원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방안 안정에 따라서 시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제 저출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걸 단순히 저출산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지금 딱 떠오르는 것이 특례라는 표현이다 보니까 이제 올해 진행되었던 특례 보금자리론과 좀 연계시켜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게 된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한 27조 정도의 재원이 마련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진행되었던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40조 정도가 됩니다. 이 40조짜리의 특례 보금자리론이 올해 어떻게 이 아파트 가격에 있어서 얼마나 좀 큰 영향을 주었는지는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무려 27조 규모, 물론 40조까지는 안 되지만 이 정도 규모로 진행한다라고 했었을 때 집값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것을 사실 좀 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우리 대구 부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좀 주요 타깃이 되겠느냐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산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무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라 하더라도 그것을 갈아타는 데 있어서, 즉 지금 집에 대출을 분명히 받아놨을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금리가 너무 높다거나 이제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신생아 특례로 좀 바꿔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환대출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세부 지원 조건을 한번 살펴보니까 아까 이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는 거고요. 혹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대환대출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부부 합산 연소득은 1.3억 원 이하이고 순자산은 4.69억까지 가능한 거고요.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까 큰 기준들 위주로 잡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산이라는 것이 가장 키워드였었기 때문에 현재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이 출산이랑 또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게 입양아라고 합니다. 역시 이제 2살 이하의 입양아가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역시 출산이 또 포인트라서 혼인신고도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해소되었을 거고요.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 이하의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면 역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바라보는 게 84제곱미터이다 보니까 면적 기준에서는 문제될 게 없겠고요. 그리고 가격 기준에 있어서도 9억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택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사는 금액은 아니고요. KB 시세를 보통 기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얼마냐를 따지는 거다 보니까 이 감정가가 9억 원 이하인 건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는 그냥 웬만한 것들은 다 가능하다. 특히 이제 출산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많아도 이제 40대 정도가 될 건데, 이런 30, 40대 분들이 바로 이런 9억 원짜리를 살 수 있느냐, 사실 이런 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본인이 사고 싶은 것들을 다 이 신생아 특례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기준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0%까지 되고 일반 같은 경우는 70%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이 정말 없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역산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비싼 게 좋은 아파트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제 최대한 비싼 걸 좀 사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이 80%를 노려봐야 되는 거겠죠. 내가 자금이 이제 많지 않을 거니까. 그래도 이제 최대한 6억 정도까지 바라보는 선에서 1억 초반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계산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 같은 경우에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 있는데 이제 40년짜리는 현재 뭐 안 보이고요. 30년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게 되죠. 어쨌든 월 부담을 좀 줄여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뭐 1년 거치 또는 무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조건을 달성해야 가능한 건지 아니면 선택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거면 당연히 1년 거치를 우리가 신청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원금을 안 내도 되는 기간을 보고 거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월마다 내는 부담을 줄여 나갈 수가 있다는 거니까 거치할 수 있을 때는 최대한 1년 거치를 하는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례 금리를 적용하게 되고요. 이거는 뭐 만기나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최저 1.6%에서 이제 최고 3.3%까지 5년간 지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소득과 만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는 게 이 8,500만 원 기준이거든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이면 이제 3% 안 되는 금리로 받아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8,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3% 수준에서 이제 또 금리가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뭐 적으면 당연히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5년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건요. 만약에 한 번 더 출산을 하게 되면 또 5년이 연장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금리 같은 경우는 우선은 먼저 특례 금리를 적용하게 되고요. 요 특례 금리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 포인트를 가산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연소득이 8,500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그 대출 시점에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최소 0.55%는 더 늘어나는 건데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내외 정도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월마다 납부하는 금액들이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한 아파트들이 다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하면 된다라는 거지만 조금 더 뜨거울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건 당연히 있죠. 뭐냐면 결국 신축 아파트입니다. 특히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이제 매수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거니까 24년도에 어떤 것들이 입주하는지를 좀 판단하고 이제 그것들을 좀 살려고 이런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이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다른 물건들보다는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만 더 잡아보자면 올해 입주를 했지만 아직 입주 마무리가 덜 된 것들, 즉 매물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역시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뭐 사실 올해만 보더라도 특례 보금자리론이 참 많이 적용이 되었고 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 23년도 거래량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입주하는 아파트들이었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딱 비추어 봤을 때는 올해와 비슷한 흐름세가 내년에 또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24년도가 지나서 뭐 25년도, 26년도가 또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런 입주하는 물량들은 지금 어쨌든 명시적으로 보이는 건 없다 보니까 점점 신축 아파트가 좀 희소해질 가능성이 분명히 생겼다. 이렇게도 가깝지는 않지만은 조금 뒤에 전망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신생아 특례를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입주장에 있는 아파트들은 우리가 실거래가들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뭐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정도 금액대에서 거래가 된 경향이 있으면 차라리 지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특례에 대한 것들을 활용해 보실 분들이 많을 거라서 영상을 또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자료는 제 카페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정말 끝이잖아요. 이런 굵직한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내년부터는 야, 이게 관심도가 확실히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러한 변화를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또 항상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